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 워런 버핏, 그의 40년 지기 절친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 찰리 먼거. 이 두 사람이 한 회사에 대해 극과 극의 평가를 내렸는데요. 바로 화상 회의 플랫폼 기업 줌입니다. 먼거 부회장은 나는 하루에 3번은 줌을 이용하는 줌 마니아다. 팬데믹이 종식되더라도 줌은 계속 번창할 것이다 라고 줌 예찬론을 펼친 반면 워런 버핏은 나는 줌의 팬이 아니다. 전화기 같은 옛날식 소통이 훨씬 만족스럽다 라고 박한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두 사람의 입장처럼 줌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엇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도 줌을 계속 사용하게 될까요? 오늘은 코시국의 폭풍 성장한 기업 줌입니다. That's a real piece of history. I'm so glad you could join me today. 회의, 북콘서트, 수업은 물론이고 종교 행사,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요즘은 그냥 술자리도 줌으로 하죠. 생각보다 길고 긴 코시국 속에서 일상의 수많은 소통은 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줌 이용자는 하루에 1000만 명 정도였지만 2020년 4월에는 이용자 수가 3억 명으로 불과 4개월 만에 30배가 늘어났고요. 2020년 9월에는 시가총액이 IBM을 앞지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줌의 주가는 내려오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상회의 서비스는 이미 많았는데 어떻게 창업 9년 차인 줌이 화상회의 서비스의 대명사가 된 걸까요? 줌의 창업자 에릭 위안은 중국 산동성 시골 출신의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대학 시절 처음 화상회의를 꿈꾸게 됐다고 해요. 현재의 아내와 사귈 때 기차로 10시간의 거리에서 장거리 연애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저 상상이었던 그의 꿈은 우연히 빌 게이츠의 강의를 듣고 구체화됩니다. 미래의 대세는 바로 인터넷이다 라고 무릎을 탁 치고 실리콘밸리로 가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중국에서도 시골 출신인 에릭 위안에게는 미국 비자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2년 동안 무려 8번이나 비자 발급을 거절당한 끝에 9번 만에 미국 땅을 밟습니다. 진짜 화상회의의 진심이었죠. 그는 미국 화상회의 스타트업 웹X에서 개발자로 일하게 됐고 웹X가 시스코에 인수되면서 부사장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인생의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2011년 시스코를 나와 창업에 도전한 건데요. 당시 시스코 개발자 40명이 에릭을 따라 줌의 창업에 합류했대요. 놀라운 건 웹X 창업자와 시스코 임원 몇 명도 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기 회사를 나가서 경쟁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사람에게 투자를 한 걸 보면 에릭 위안의 떡잎이 좀 남달랐던 것 같죠. 젊은 친구, 다 믿고 더블로 가. 하지만 창업 이후의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화상회의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었고 경쟁자는 시스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쟁쟁한 대기업이었죠. 투자자를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MS나 구글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죠? 애초에 사업 모델이 자살행인데요. 여기서 포기했다면 지금의 줌은 없었겠죠. 줌은 집요하게 경쟁 서비스의 약점을 보완해 나가는데요. 사용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고 기업, 대학 등의 B2B 고객들을 경쟁사로부터 야금야금 뺏어오게 됩니다. 2017년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고 2019년에는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비극이었지만 줌에게는 천운으로 작동했어요. 갑자기 등교와 출근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자 누구나 줌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 듣보잡 수준이었던 줌이 코로나로 전성기를 맞게 된 비결은 명료합니다. 쓰기 쉽고 품질이 좋고 저렴하다는 것. 회원가입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직관적이어서 초등학생들도 쉽게 쓸 수 있었죠. IT 매체 GD넷에서는 이보다 쉬운 플랫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했을 정도입니다. 화상회의 품질도 월등했습니다. 다른 화상회의 플랫폼은 끊김없이 일정 품질의 영상을 제공하지 못했었는데요. 줌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HD급 영상을 지연 없이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학교들이 화상 수업을 시작하자 전 세계 학교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줌의 독점을 만든 승부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칠 것 없어 보였던 줌의 발목을 잡은 사건이 터졌죠. 바로 보안 이슈입니다. 외부인이 회의방에 난입해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영상을 송출하는 줌 폭격이 벌어진 건데요. 보안 허점을 노린 이 줌 바밍이 잇따르면서 미국, 대만, 독일에서는 줌 사용을 금지했고요. 줌의 데이터가 중국 서버를 거친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줌은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에릭 위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줌은 원래 중학교 농구팀에서 농구를 잘하던 애가 NBA에 들어간 격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폭증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능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건데요.
사과와 함께 빠르게 대처합니다. 90일 보완 계획이라는 대응책을 내고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능을 적용합니다. 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중국 서버를 거치지 않겠다고 공지합니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를 복구하는 건 쉽지 않죠. 보안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줌의 앞날에 악재로 남고 말았습니다. 줌은 여전히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1%나 증가했죠. 자, 이런 성장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까요? 줌도 대비를 하고 있어요. 우선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시대에 맞춰 서비스를 강화 중입니다. 2020년 10월에는 줌 앱스를 발표하고 세일즈포스, 슬랙 등을 줌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죠. 줌에서 사람들을 더 쉽게 연결해서 하이브리드 업무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내 전화망 서비스인 줌폰도 출시했습니다. 줌폰은 100% 클라우드에 기반하기 때문에 기존 사내 전화망에 비해 관리 비용이 적다고 해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줌폰 유료 계정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독일의 실시간 번역 AI 기업인 카이치를 인수합니다. 만약 언어 장벽을 허무는 이 솔루션이 줌에 도입된다면 줌의 미래 가치는 훨씬 높아지겠죠.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긍정론과 비관론이 팽팽합니다. 줌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화상회의의 편리함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오프라인 회의 대신 화상회의를 더 자주 하겠죠. 세계적인 트렌드인 긱 경제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강력한 경쟁사들을 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MS의 팀즈, 시스코 웹엑스, 구글 미트 등이 빠르게 추격 중이고 국내에도 네이버 라인웍스, 알서포트의 리모트 미팅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줌의 개발 인력 상당수가 중국에 있다는 점, 보안 이슈에서 드러난 차이나 리스크 역시 줌을 비관적으로 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줌의 다음 비전은 뭘까요? 에릭 위안은 줌의 비전이 비대면 회의 경험을 대면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줌으로 커피향을 맡으며 대화하고 악수하는 촉감을 직접 느끼는 것. 줌은 촉각, 후각 등을 아우르는 혼합 현실을 구현하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줌이 이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시대, 한 분야의 대명사가 된 기업이 성장 모멘텀이 사라진 이후에는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가 궁금했는데요. 줌 긍정론자인 루프벤처스의 투자자 진 먼스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강렬한 인식을 남긴 기업은 소비자들의 행태가 다소 변하더라도 기존 사업 영역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덩치를 불릴 수 있다. 아마존은 이러한 성장서사의 지침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왔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빠르게 다음 가치를 붙여야만 하는 상황인 줌. 앞으로의 행보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줌 읽어드렸습니다.